그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요것도 건당 1점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체크하시면 되고 뒤쪽 넘어가서 182페이지예요. 자, 182페이지에 자동차 보험 특별할증 적용 대상 기준이 있어요. 특별할 최고 할증률이 몇 프로예요? 50%.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고 할증률 50%다. 자, 그다음에 보험료 분할 납입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파란색 글씨죠? 지금 다 회색 박스 보고 있습니다. 자, 보험료 분할 납입 특약이에요. 밑줄자 별표 하나 달아주고요. 납입 최고 기간은 회사별이나 상품별로 다르다. 요거 밑줄 한번 쳐주세요. 왜냐하면 회사별로 상품별로 같다 요렇게 바꿔서 많이 나오니까 다르다라는 것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이라는 게 있어. 네 번째 파란색 글씨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밑줄자 별표 3개 달아줍니다. 자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는 김영피보험자 및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부모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의 범위가 아닌 자를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형제 동그라미, 자매 동그라미, 조부모, 손자, 손녀 이렇게 5. 그래서 가족의 범위가 아닌 자 외워주시면 되고 183페이지예요.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 특약. 요 연령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운전 특약으로 넣었을 때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이런 거죠. 만 나이 연령 기준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표시해야 되는 게 184페이지에 자, 우리가 인사사고가 났어요. 사망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까지 대인배상 원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세 가지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플러스 위자료 플러스 상실 수익액으로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례비는 최고 500만 원이에요.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500만 원.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65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게 지금 184페이지에 다 나와 있지요. 왼쪽 회색 박스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실 수익액이라는 건 뭐냐면 취업 가능 연한 그러니까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현재 지금 얼마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비는 얼마를 쓰고 있고 요런 것들이죠. 생존했을 때의 재산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부상 치료비가 있지요. 부상보험금은요. 조금 더 달라요. 그래서 구조 수색비, 그다음에 치료 관계비, 위자료 요렇게 되어 있고 부상보험금 같은 경우 휴업손해를 좀 보셔야 돼요. 휴업손해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10만 원이 일용직 노동자가 만약에 열흘 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열흘 동안 1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85% 해당액을 지급을 한다. 85%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185페이지에 오른쪽 회색 박스 첫 번째 파란색 글씨 대인배상 지급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휴업손해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줄에 85% 해당액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간병비예요. 부상을 당했으니까 간병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간병비 최대 며칠 60일 한도 내로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표시해 둔 것만 아셔도 시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상실 수익의 가정간호비가 있는데 요거는 85% 요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망 같은 경우에는요.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됐었지만 이게 지금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4,500만 원 금액도 줄어들고요. 생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또 지급도 아니고 노동능력 상실률 곱하기 85% 요렇게 계산하는 게 나오지만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의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86페이지 왼쪽 회색 박스 보시면 대물배상 나와 있지요. 자, 대물배상 그러니까 내가 차를 운전을 하다가 어디 박았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물적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당연히 해 주는 거고 대물배상에서 탑승자 및 동행자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도 해줍니다.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해 주고요. 분실이나 도난은 당연히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상 가능한 소지품은 밑줄 칠게요.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서류 가방, 핸드백, 골프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87페이지예요. 자, 187페이지. 자, 187페이지 보시면 대물배상 지급보험금이라고 있지요.
대물배상 지급보험금 중에서 우리가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출고 후에 몇 년? 5년의 동그라미. 지금 187페이지 오른쪽에 지금 중간 부분 하고 있습니다. 회색 박스에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가 있고요. 출고 후에 5년의 동그라미. 5년 이하인 자동차예요. 자, 그다음에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가액이 몇 프로? 20% 초과 시에 수리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급을 하는데 출고된 지 1년이 아직 안 된 그러면 20% 시세 하락 손해해주고, 자, 출고가 된 지 1년은 넘었는데 2년은 아직 안 됐어 라고 하면 15%, 출고된 지 2년 넘었는데 5년은 아직 안 됐어 라고 하면 10%의 시세 하락 손해금을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차료라는 게 있어요. 사고 나면 사실 이제 수리하는 동안에 렌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렌트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렌트는 그 렌트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렌트를 못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당분간 내가 핸들을 못 잡겠어, 운전대를 못 잡겠어라고 하면 대차를 못 하잖아요. 이 대차에 대해서 대차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여 자동차 요금의 35%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대차료는 어쨌든 이제 빌려준다, 렌트해준다 이 뜻인데 대차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여 자동차의 35% 금액을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 왼쪽에 회색 박스 보시면 첫 번째 파란색 글씨 대물배상 지급보험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자 별표 2개 달아주시고 첫 번째 휴차료는 뭐예요? 그죠?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며칠? 30일의 동그라미. 30일의 한도에 대해서 해주는데 만약에 수리가 불가한 상태다, 전손되었다라고 하면 10일치를 한도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손실. 내가 포토트럭을 끌고 과일을 판매하러 다녔어.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에. 그러면 영업손실도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영업손실금으로 해가지고 30일 한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가 있지요. 내가 가해자긴 하지만 내 몸도 다쳤어 라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요. 자기 차량 손해가 있어요. 내 차, 자차 손해죠. 그래서 내 차 수리비만 해주는 거고 시세 하락이라든지 뭐 영업 손해라든지 대차료라든지 이런 거는 해주지 않아요. 상대방한테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기 차량 손해, 내 차 수리비만 해준다. 시세 하락이나 영업 손해나 대차 이런 거는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지금 189페이지 두 번째 파란색 글씨 보면 과실상계라고 있지요. 뭐예요? 몇 대 몇. 그래서 산출된 보험금에서 각 보험회사가 4대 6이에요. 아니면 7대 2, 7대 3이에요. 이렇게 몇 대 몇 하는 거. 이거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190페이지 가시면 190페이지에 우리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보상 관련이라고 있지요. 큰 글씨 부분에 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표에다 전체 동그라미 치고 별표 2개 달아줍니다. 이게 원래는 음주운전이나 아니면은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해줬었어요. 그랬더니 사고가 줄지가 않아서 요거를 점점 자기 부담금을 늘려가다가 이제는 전액 다 가해자가 본인 호주머니에서 해줘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일절 해주지 않아요. 요 표 머릿속에다가 콕 박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 가볼까요? 자, 195페이지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고 있지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 부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만 조금 아시면 되는데,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서 요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장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요, 뭐 재활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자립지원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 다음에 부상금,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그 다음에 장학금 이런 것들도 해주는데 청구권자가 누구냐면 사망 시에는 상속권자고요. 부상 또는 장애는 피해자 본인이 청구해야 돼요. 구비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경찰서 교통과 가면 떼주죠. 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다음에 치료비 영수증, 그 다음에 위임장이나 소득 입증 서류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함정으로 주민등록 등본이
껴서 나오는 경우 있는데 요거 X입니다. 해당 사항 없어요. 자, 그다음에 197페이지 넘어가면 청구 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197페이지의 오른쪽 회색 박스에 두 번째 파란색 글씨 청구 기간 청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몇 년? 3년입니다. 3년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3년이 지나면 요거 혜택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끝났고 재산보험이에요. 네, 30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자,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애매한 것들이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보험은 그레이존, 애매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들 쓰죠. 상질간, 질상간, 상해, 질병, 간병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시험도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두 개를 동시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보험 시험도 보고 재산보험 시험도 보고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쳐서 50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수도 각각 나옵니다.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이기 때문에 각각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6페이지. 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재산보험의 특징 한번 볼까요? 206페이지에 보시면 재산보험의 특징이 있어요. 뭐 보험사고, 피보험 이 보상 방법 이렇게 다 있는데 일단은 사람 몸에 대한 상해, 질병, 간병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보험 이익이 있을까요? 이건 손해보험의 고유의 파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손보상, 정액보상 두 가지 보상 방식을 다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재산보험을 잘 키우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상 방식은 실손보상 방식과 정액보상 방식 모두 가능하고요. 재산보험에 가입 제한되는 게 있어요. 207페이지에 오른쪽 회색 박스 두 번째 파란색 글씨 보면 재산보험 가입 제한이라고 밑줄자 별표 두 개 달아주시고 상품별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사망담보에 대한 가입 제한이 있죠. 우리 아까 했었어요.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 처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 개발 기준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넘겨서 208페이지에 왼쪽에 회색 박스 첫 번째 파란색 글씨 재산보험의 상품 개발 기준 밑줄자 별표 3개 달아주시고 보장성 보험에 한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밑줄 치시고요. 주계약이 상해보험이어야 한다. 상해보험이다. 그러면 저축성 보험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 이거 다 중요해요. 자, 보험기간은 15년 이내로 설정해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 파란색 글씨 밑줄자, 재산보험의 특징 밑줄자 별표 3개 달아줍니다. 보장성 보험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주보험에는 질병 사망 보장 없습니다. 특약으로서만 운영이 가능해요. 특약으로서 질병 사망 보장을 부과를 한다, 가입을 한다라 그러면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로만 설정이 가능하고 개인당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최대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끔 보험 금액을 한도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말씀드린 지금 208페이지 왼쪽에 회색 박스에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산보험에서 틀리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다음 상해보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210페이지입니다. 왼쪽에 회색 박스 한번 볼까요? 상해보험의 요건 밑줄자 별표 3개 달아주고 첫 번째 우연성, 두 번째 외래성, 세 번째 급격성.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여야지만 상해 사고고요. 그로 인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211페이지 한번 볼게요. 표로 한번 볼까요? 중앙에 있는 표 보면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 상해보험, 사람 몸에 대한 거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은 있지만 보험 가액은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에만 있는 고유의 영역이에요. 보험 가액이라는 건. 자, 근데 보험자 대위도 마찬가지고요. 피보험자의 동의, 그러니까 뭐예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다만 뭐는 생략 가능하다? 단체 보험은 생략이 가능하다. 자, 피보험사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요게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는 지정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지금 자신을 해친 경우,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산후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을 해준다. 보통 천재지변 안 해주거든요. 하지만 상해 보장은 해줍니다. 천재지변 상해는 보장을 해준다. 체크해 주시고. 자, 214페이지예요. 보장하지 않는 손해 쭉 이어서 나옵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생긴 손해 안 해줘요.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보험금이 발생되는 순간에는 보장을 해줍니다. 시운전 여기 보면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이라고 되어 있죠. 시운전에 동그라미 치시고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다쳤다 그러면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 여기서 하나 쓰실 게 있는데 정액보장 상품이잖아요. 상해로 인해서 사망했다. 사망보장은 당연히 줄 거고 실종선고라고 되어 있지요. 215페이지 오른쪽에 회색 박스 실종선고에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칩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종료한 때를 사망으로 간주한다. 그쵸? 재난을 조사한 후에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 다음에 후유장애 보험금이에요. 당연히 후유장애라는 거는 내 몸이 원상복구가 안 되는 상태를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한시적인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기억이 없어졌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한시적인 장애가 밑줄 칠게요. 한시적인 장애가 5년의 동그라미, 5년 이상 시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의 동그라미, 20%와 보험가입 금액을 곱한 산출 금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한시 오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한시 오이 이렇게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겨서 실비보험이에요. 자, 실비보험 217페이지. 217페이지에 실손보상 상품 실비보험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일단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기본담보가 있고요. 특약이 있어요. 실손의료보험 특약이 있는데 특약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쵸? 그래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질병급여 두 가지, 그러니까 질병급여, 상해급여 해서 급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담보 두 개입니다. 상해급여, 질병급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약은 질병비급여, 상해비급여, 3대 비급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개는 급여, 세 개는 비급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담보별 보상 한도는 218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218페이지에 표가 있잖아요. 정말 죄송하게도 네, 외우셔야 돼요. 실비보험에서 문제가 네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안 그러면 떨어져요. 네, 실비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실손보상 부분입니다. 실손보험이에요. 자, 일단 개인형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은 질병급여와 상해급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 원 한도, 회당 20만 원 한도인데 횟수 제한 있어요, 없어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손 의료보험의 특별 약관 특약은 비급여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그 다음에 3대 비급여로 되어 있는데 3대 비급여는 도수치료, 그 다음에 주사치료, 그 다음에 MRI 치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부 내용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연간 뭐 300만 원, 연간 250만 원, 50회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 밑에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기본형 상해급여, 질병급여는요, 20%예요. 급여 부분은 20%고요. 그 비급여 부분은 30%입니다. 요것만이라도 알고 계세요. 너무 어렵죠, 외우기.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은 아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표도 마찬가지예요. 219페이지에 있는 표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218페이지, 219페이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20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만약에 내가 실비보험을 갖고 있다가 만기가 이번 달 말일이에요. 이번 달 말일 날 실비보험이 끝나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사고를 당해서 입원 중이거나 통원 중이에요. 그러면 이 실비보험이 끝나면 난 보장 못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원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 계약이 종료가 되더라도 이게 어디 써 있냐? 220페이지에 그 표 있지요? 220페이지 표에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있죠. 그 바로 위에 써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통원을 보상을 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하루에 한 번만 보상을 해줍니다.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될 게 나와요. 진짜 죄송해요. 223페이지에 표 있지요? 일반, 노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 비교해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고령자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을 가입을 못했었어요.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하지만 지금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렇게 다 걸러내니까 사실 보험회사에서 가입시킬 수 있는 고객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모수가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출시가 된 거고, 그래서 일반 실손의료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이 뭐예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 유병력 실손의료보험을 차등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싹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고 이 표에서만 네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문제면 3점짜리 네 문제라고 하면 12점이잖아요. 네, 1점 가지고도 당락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지가 가능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실비보험을 가입을 한 상태에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라 단체 실비를 가입을 시켜준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실비가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 개인 실비를 중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게 225페이지에 오른쪽 회색 박스 첫 번째 파란색 글씨입니다. 개인 실손 의료보험 중지 재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지하는 방법은요. 가입된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중지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하고 1년 이상은 유지된 계약이어야 중지가 가능하고요. 중지했다 풀 수도 있죠. 이 회사를 퇴사하거나, 그쵸? 그러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1개월의 동그라미, 종료 후에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다가 직접 신청을 하면 되고요. 당연히 그쵸.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되고, 자, 226페이지 들어가요. 단체 실비보험의 개인 실손. 그러니까 내가 단체 실비보험이 있는데 개인 실비를 내가 중지를 시켰어. 그런데 이 보험보다 단체 실비가 더 좋은 것 같아라고 하면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전환 대상은요. 226페이지 왼쪽 회색 박스 첫 번째 파란색 글씨죠. 자, 전환 대상은 밑줄 칠게요. 전환 신청 직전 동그라미 칠게요. 5년의 동그라미. 5년간 가입자 중에 개인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자, 나이는 65세 이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청 방법이나 전환 심사, 전환 상품, 요거 꼼꼼히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교통상해라든지 이런 거 다 했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227페이지에 보면 표 있어요. 중간에 표 있잖아요. 교통상해 보험에서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동차는 아까 자동차 보험에서 알았으니까 기타 교통수단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칩니다.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기타 등등 쭉쭉쭉쭉쭉. 그래서 보상을 받게끔 이렇게 기타 교통수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28페이지에 핵심 포인트 27번 있죠? 요 표 동그라미 크게 치시고 별표 5개 달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휴일 교통상해예요. 228페이지의 왼쪽 회색 박스 보시면 휴일 교통상해 주요 상해담보 해가지고 휴일 교통상해 있지요? 네, 휴일에 계시는 토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보고 있고요. 이 휴일에 0시부터 24시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중에 교통상해가 있지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설명을 쫙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전세버스하고 렌트카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잘 나오니까 이렇게 써 있겠지요. 전세버스랑 렌트카는 대중교통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29페이지에 보시면 단체 종류 있지요. 단체상해 보험의 종류 1종, 2종, 3종, 급법규, 급여, 법정, 규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종 단체, 급여 단체는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매칭. 왜냐면 짝짓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법정단체는 사자 모임이다. 의사나 변호사 이렇게. 자, 규약단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모인 사람들. 그래서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종, 2종, 3종 급법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넘어가서 질병보험이에요. 질병보험은 당연히 내 몸 안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죠. 질병. 그래서 상품의 요건 지금 233페이지 들어가시면 질병사망보험은 특약으로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심화학습 박스 볼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병사망 담보의 특징은 첫 번째 질병사망의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로만 설정이 가능하고 2억 원 이내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성 보험의 요건으로만 충족이 가능하다. 그리고 질병사망은 특약으로서만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나이 계산 들어갈게요. 234페이지예요. 234페이지에 왼쪽에 회색 박스도 중요한데, 자, 요것보다는 일단 예시로 먼저 볼게요. 그 보험 나이 계산 예시표라고 보이시나요? 보험 나이 계산 예시표. 첫 번째, 자, 이거를 빼기를 했을 때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림치기 하는 거예요. 자, 보험 계약을 2018년도 10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이 74년 6월 1일생이라네. 빼봐요. 빼보면 44년 4개월 나오네요. 그쵸? 44년 4개월, 그럼 6개월 미만이잖아. 그러면 뒤에 버리고 44세, 보험 나이 44세가 되는 거고, 옆에 예시2 한번 볼게요. 요거 문제 간혹 나옵니다. 자, 예시토 보면 보험 계약일이 2018년도 12월 1일이에요. 그런데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이 84년 2월 1일이래요. 빼봤더니 34년 10월이네. 그쵸? 10개월이네. 그럼 6개월 이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올림치기 해가지고 가입 연령이 보험 나이가 35세가 되는 거지. 그쵸? 요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회색 박스로 다시 가서 두 번째 파란색 글씨 보면 대기기간 설정이라는 게 있죠? 대기기간이 면책기간이라는 뜻이에요. 면책기간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암보험 같은 경우 90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예외 적용받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전막내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15세 미만자의 암보험을 가입을 한다. 그러면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230, 자, 어디까지 가냐면, 쭉쭉쭉 넘어가서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244페이지예요. 자, 244페이지에 보면 29번 핵심 포인트 있지요. 전체 동그라미 크게 치시고 별표 3개 달아줍니다. 정말 나는 표를 못 외우겠어 라고 하면 요거라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회색 박스에 노후 실손 의료보험 있죠. 65세 이상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상품 구조는 의료비와 2개의 특약. 아까 우리 기본 구조는 뭐였어요? 급여 2가지와 비급여 3가지였는데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의료비와 2개의 특약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원과 통원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지급 보험금은 아까 우리 다 배웠었고요. 암보험도 배웠죠. 네, 248페이지 갈게요. 248페이지. 자, 왼쪽 회색 박스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보험금 정액의 종류. 첫 번째 파란색 글씨, 암 사망보험금이에요. 당연히 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사망했을 경우에 보장을 받는 건데, 밑에 거 보면 암으로 인해서 80% 이상 장애 상태 시에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80% 이상의 장애가 남았다. 위암 같은 경우 위절제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암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다만 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그러니까 가입을 하기 전에 암으로 진단이 된 적이 있다. 진단이 된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제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파란색 글씨 치명적 질병보험이죠. CI 보험이에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질병을 집중적으로 보장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점이에요. 피보험자가 밑줄 칠게요. 피보험자가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치명적인 질병 발생의 경우에 사망보험금의 몇 프로? 50%를 선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료 납입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나머지 50% 줍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를 해준다. 이 부분이 특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이에요. 자녀의 출생 이후에 발생된 질병 상해로 인한 의료비, 배상 책임 등을 보상을 하는데 자, 밑줄 칠게요. 가입 연령은 0세에서 15세. 태아 시에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출생 전 태아는 법인격이 없긴 하지만 피보험자가 불가능해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태아 시기에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지요. 법인격은 없지만 법인격이 없으면 원래는 피보험자로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249페이지에 치아보험 볼게요. 자, 오른쪽 회색 박스에 첫 번째 파란색 글씨 치아보험이죠. 치아의 보철 치료나 보존 치료 등을 받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가입 연령은 0세에서 75세인데 자, 밑줄 칠게요. 보험 회사별로 상이하다. 모든 보험회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만기형과 갱신형으로 요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질병보험도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간병보험으로 넘어갈게요. 자,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접어들면서 간병보험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니즈도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은 롱텀 케어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은 개호보험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장기 간병보험, 장기 요양보험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253페이지의 표예요. 표가 너무 지긋지긋하죠. 그쵸? 253페이지에 표 보시면 장기요양 등급별 인정 점수 및 기능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서 인정 점수 구별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등급은 아니지만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45점 미만이다. 그러면 심신 기능 상태가 치매 환자의 경우에 이렇게 또 인정 점수를 받아가지고 또 보조를 받을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치매 간병비 지급이 있어요.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이 확정이 되고 보험 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그날을 포함해서 일정 기간 이상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치매 간병비를 지급을 합니다. 요즘에 많잖아요. 우리 자사인 라이나 생명에서도 치매 간병비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253페이지 큰 글씨 부분의 맨 마지막. 다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밑줄 칠게요.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에 5년의 동그라미,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5년의 동그라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가입을 할 때 진단 확정된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5년 또 가입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특별하게 뭐 병원에 간다거나 치료를 했다거나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보장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254페이지예요.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 요거는 치매 환자들, 심신 상실자나 심신 발각자를 위해서 나타낸 제도고요. 가입자를 대신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보험금을 스스로 청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요거는 지정을 합니다. 언제 지정을 하냐? 자, 밑줄 칠게요. 254페이지 큰 글씨 부분에 맨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회색으로 블러 처리돼 있죠. 자, 시작합니다. 밑줄 칠게요.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를 언제? 동그라미 칠게요. 보험 가입 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요거를 청구할 때 지정한다 틀린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간병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요. 자, 간병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왼쪽에 회색 박스로 볼까요? 두 번째 파란색 글씨 간병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밑줄자 별표 2개 달아줍니다. 당연히 수익자 계약자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산후기, 그 다음에 전쟁,
합동, 내란, 혁명, 사변 요런 거.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환각제 복용 및 사용. 그다음에 마지막 밑줄 칠게요. 신체 보조 장구의 입은 손해. 요거 문제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요렇게 알려드렸고 좀 빠른 속도로 이행을 했지만 하루 종일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쪽집게 과외를 좀 해드렸어요. 최근에 트렌드로 나왔던 문제들을 좀 이렇게 골라가지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알려드렸으니까 복습하시는 데 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려드렸던 내용 외워야 될 부분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숙지 잘 해주시고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요이땅에서 시험 볼 거예요. 이 시험 결과는 본인이 일할 센터의 센터장님들께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만 주시면 점수 잘 나올 겁니다. 제출하는 것도 그걸로 출석 체크 대신할 거니까 제출하시는 거 잘 제출해 주시면 돼요. 내일 거는 내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다시 찾아뵐 거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10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